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박용숙입니다. 계속해서 당뇨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 당뇨병만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고혈압이나 이상지혈증 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생활습관이나 식이습관 등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원인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당뇨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으로 혹은 당뇨를 심화시키는 증강인자로서의 고혈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당뇨의 관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환자는 당뇨에 걸리기가 좀 더 쉽고 또 당뇨 환자는 고혈압이 발생하기에 너무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마치 손을 마주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친구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에 이르게도 하지요. 이것은 앞으로 몇 해에 걸쳐 저와 함께 살펴볼 이상지혈증이나 비만 그리고 그 당뇨의 환경적인 요인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들이 어떻게 당뇨의 발생 과정과 치료에 영향을 끼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무엇일까요? 고혈압은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 불려집니다. 좀 무섭죠? 만성적으로 동맥의 압력이 높아져서 혈압이 정상 수치보다 다소 높아지는 증상으로 최고혈압, 즉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또는 최저혈압,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은 그 신장이 나빠지거나 또는 갑상샘 호르몬 또는 부신 호르몬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유전적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혈압이 140 이상이 아니어도 120에서 140 그 사이에 있기만 해도 전단계 고혈압이라고 하여서 관리를 하도록 권유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 진단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그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인데요. 고혈압 진단의 기준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고혈압이 위험한 질환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기만 할 일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수치 고혈압이 아닌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노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혈관 내벽의 탄력 손상 등으로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약간 높은 정도의 혈압에는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혈압을 그 수축기 120 그리고 이완기 80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기초대사량에 따라서 그리고 연령 등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무엇일까? 고혈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혈관의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이 수축되고,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혈액은 혼탁해지고, 이렇게 혈관은 좁아지고 혈액이 혼탁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는 상태에서 고혈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것은 그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져서 그 혈액의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탁한 피라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 골고루 보내기 위해서 심장과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지는 것, 이것이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고혈압은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혈류 개선을 위한 내 몸의 자구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혈압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노인의 경우엔 약간 높은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혈관이 약해지고 좁아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손끝, 발끝, 머리까지 혈액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약간 높여서라도 그렇게 고혈압을 유지를 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높은 혈압이라고 해서 160, 170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130, 135, 140 이 정도까지는 그 정상적인 수치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혈압의 그 측정에 따른 관리는 그 나의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그 혈압에 대한 지나친 그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지고 혈액이 탁해진 것,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인 만큼 당뇨가 있는 사람은 고혈압이 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당뇨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는 고혈압이 없는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당뇨에 걸릴 위험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가 당뇨에 걸릴 위험은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당뇨에 걸릴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 그 30대 이상에서 고혈압 유병 인구는 약 30% 정도이고요. 당뇨의 유병 인구는 약 15% 정도입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으로 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이 50% 이상, 그리고 당뇨는 30% 이상으로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은 일반인의 30%보다 훨씬 높은 당뇨 환자의 65%가 고혈압을 같이 갖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자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의 대표적인 것이 나이와 가족력입니다. 나이가 왼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드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나이가 증가할수록 겉으로, 그리고 내 그냥 나이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나이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 되면 이미 20대 혈관에 비해서 한 50% 정도로 기능이 줄어들고요. 6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약 30% 정도로 이렇게 혈관의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증가할수록 혈관의 나이가 증가하면서 혈관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력인데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인자가 있다면 이제 환자가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은 충분히 조절해서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비만입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이 부족하거나 평소 활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일보다는 주로 앉아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서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거리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그냥 걷는 것보다는 주로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1분 이상 가는 거리는 무조건 자동차. 이런 분들에게서도 고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흡연이라든지 염분 섭취가 과다하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뒷목이 땡기고 그리고 어깨가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얼굴로 열이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이 그냥 약 한 개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지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이 고혈압을 방치하다 보면 뇌출혈이라고 하죠. 출혈성 뇌졸중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혈액이 잘 가지 못하면서 허혈성 뇌졸중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그 심장 기능에 부담이 오면서 심부전이 올 수도 있고, 이 심부전으로 인해서 부정맥이 심하게 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계속해서 조절이 안 되다 보면 이 혈압이라는 것이 심장 혼자서, 혈관 혼자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과 신장이 함께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장의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성 망막증,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비교적 얇은 그 눈의 부분에서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염증을 일으키면서 망막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가슴이 완전히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통증을 일으키는 대동맥 박리증,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런 질병들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그런 질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당뇨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사실상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거나 어떤 큰 위험에 닥치는 경우보다 사실은 그 당뇨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그 당뇨병 자체보다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3배 또는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고혈압이 다소 위험할 수 있지만 당뇨와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에는 그 위험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던 시대에 맞춰서 진화된 유전자가 먹거리가 풍부해진 이런 현대의 환경적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이제는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정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대두되는 일이 발생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의 혈압 관리는 정말 중요한 일이며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고혈압을 동반한 당뇨 환자의 경우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고혈압약과 그리고 당뇨약 이런 것들을 동시 처방받는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을 텐데요. 한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에 있어서는 목타피나 단삼이나 홍화라든지 이런 어혈을 풀어주고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약재들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약재들, 이런 것들로 처방을 구성해서 그렇게 탕약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침 치료를 통해서 그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고 혈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항요법이라든지 뜸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고혈압이 너무 심하거나
또 당뇨가 너무 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탕약 한 가지만 가지고 그리고 침 치료만 가지고서는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청열 해독요법이라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도 그 한약요법을 단순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번, 6번 이렇게 여러 차례 복용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환자가 왔어요. 50대 그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그러면서 두통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찾아와서 고생하는 분이 오셨었는데요. 아무리 두통약을 먹어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고 그리고 혈압약을 하루에 2차례를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뭐 150, 160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190, 200, 심지어는 200을 넘어가기도 하고 혈압약을 먹어도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이런 상태로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혈압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 혈압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머리가 아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두통을 해결해 보려고 머리에다 보톡스 주사를 맞기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수년간에 거쳐서 안 다녀본 병원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정말 이제는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을 주듯이 그냥 하루에 아침, 점심, 전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에게서 제가 진단의 어떤 요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이분이 낮에는 그럭저럭 지내는데 밤에 두통이 훨씬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나 2시만 되면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잠을 잘 수가 없고 그 시간에 혈압을 재보면 200을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어떤 치료의 요점을 찾았는데요. 이분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혈관 나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밤에는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게 되고 움직이지 않다 보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 밤 시간이 되면 머리가 더 아파지고 혈압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써드린 방법은 한약을 2시간 간격으로 복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약을 드시고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드시면서 잠자다가도 눈이 떠지면 그때 약을 또 드시게 했습니다. 이런 요법을 썼더니 이분이 10년 동안 유지가 안 되던 조절이 안 되던 그 고혈압과 두통이 이틀 지난 다음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것이 그냥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약 한 알 또는 약 2알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식이요법과 운동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집안에서 어떤 의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가장 이런 분들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혈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압 관리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우선 혈압 측정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압은 그냥 혈압기에다 넣고 손만 넣고 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혈압의 측정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혈압을 재려면 의자에 앉아서 심장 높이에다 이렇게 팔을 위치하고 한쪽 팔에 대한 혈압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 팔을 이용한 혈압 측정보다는 양팔을 이용한 혈압 측정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양팔의 혈압을 쟀을 때는 단순히 어떤 혈압의 그 수치뿐만이 아니라 양팔 혈압의 어떤 그 균형을 보고 또한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양팔의 혈압을 쟀는데 그 양팔의 혈압의 차이가 15 내지 20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면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정밀 감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팔에 그 혈압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은 심혈관 질환 혹은 뇌졸중 등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 등이 켜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축기나 이완기 혈압 모두에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측정은 몇 분의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측정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 측정해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혈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값을 대상으로 나의 혈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혈압 측정법은 그 당뇨 환자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쉽고 간단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고혈압과 당뇨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미 고혈압에 대해서 그 전조 증상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다가 검사를 해보고 나서야,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보고 나서야 내가 이제 고혈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고혈압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한번 내려와 본다면요. 일단 고혈압이 나타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뒷머리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목이 아프다 또는 귀티가 뻑뻑하고 아프다 그러면서 어깨가 단단하게 뭉치고 아프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아픈데 그중에서도 특히 아침에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발이 저리다 또는 손발이 시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어지럽다 또는 속이 미식거린다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 밤에 잘 때 꿈이 많다.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조금만 일하다 보면 쉽게 피로하다. 이런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약한 곳을 따라서 출혈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코피가 자주 난다든지 또는 잇몸 출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그리고 뭐 코를 살짝만 풀었는데도 코피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고혈압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혈액의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혈액이 잘 가지 못하고 그리고 뇌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이게 시야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래되지 않고 금세 회복되니까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심한 질환으로 이제 변질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슴이 조이듯이 이렇게 아파오고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있겠고요. 그리고 호흡이 불편해지고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아니면 걸음이 조금 빨라졌을 때 이럴 경우에 숨이 가빠지고 이제 호흡이 불편해지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혼란해지고 착란 증세, 즉 순간적으로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본인도 순간적으로 놀랄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중얼중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것은 고혈압의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 고혈압이 좀 심하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요. 그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행동이 일상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그 만성질환 치료제라든지 진통제의 복용이 잦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도 내 몸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피로회복제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상 이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럴 때 내가 고혈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곤하니까 보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고혈압의 증상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증상들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증상들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실 일이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고혈압에 의한 두통과 긴장성 후두통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알아두면 내가 머리가 아파도 왜 머리가 아픈지를 판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치료가 쉬워질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에 의한 두통은 주로 아침에 생깁니다. 밤에 자는 동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혈액순환 잘 안 되면서 아침 되면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내 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혈압이 다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혈압이 높아지면서 뒷머리가 땡기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움직이다 보면 두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혈압에 의한 두통이고요.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와 피로를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 머리 주위에 근육이 뭉치면서 이렇게 오는 두통인데요. 이런 두통은 아침보다는 주로 우리의 피로감이 누적되는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고혈압에 의한 두통인지 그냥 피로에 의한 긴장성 후두통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혈압이 무엇이며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고혈압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